여러분 안녕하세요. 겟맘입니다. 우리 채널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겟맘이라고 치시면 금세 찾아지니까 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급여라고 얘기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갑정물로 소득세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세금을 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들 세금이 딱 노출이 되죠. 100%. 급여가 신고가 100% 들어가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금을 떼고 지방세도 떼고 같이 다 떼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또 4대 보험 관련되는 게 또 한꺼번에 빠지니까 무진장 많이 빠지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직원을 뽑게 되면 거의 30% 가까이를 또 제공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것들, 잘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반을 여러분들이 내시는 거고, 반은 또 회사에서 내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은 반값 탱해가지고 나중에 다 받는 거니까, 그건 또 득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자기가 다 안 내고 회사 다니는데 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연말정산을 우리가 체크를 하느냐. 세금을 사실 12달 동안 냈는데 여기에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홈택스라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회, 발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자기 거를 클릭하고 이제 요즘에는 인증서가 공동인증서입니까? 이제 인증서명도 바뀌었던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자기 것을 클릭을 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낸 세금, 그 다음에 어떤 종류로 인적자원 공제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나오게 돼요. 신용카드 공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신용카드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제율이 동일했는데 올해는 달별로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이 4월에서 7월까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때는 신용카드를 쓰는 데서 80%를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4월에서 8월까지 신용카드를 많이 쓴 사람은 공제를 많이 받겠죠. 근데 사실은 갯맘은 어떤 마음이냐면 세금 공제를 많이 받지 않더라도 소득으로 많이 나가서 공제받는 건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이제 다른 채널하고 차이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공제 많이 받는다?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잘 모으고 잘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제를 세금을 받았겠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득공제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쓰면서 혹은 직불카드 쓸 때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과거를 대비해서 본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직불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왕 쓸 것 같으면은 신용카드나 그걸 써라. 이거를 오히려 강조를 하겠죠, 평소 때 같으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 그거 다 무시하고 4월, 7월에는 80%까지 공제를 주니까 어마무시하게 해주고 평소 때는 15%, 30%밖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공제를 많이 해주긴 해요. 그러니까 세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아마 서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배우자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이제 취업자들 소득 감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안에 보면 창작예술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또 이제 참고로 소득세 7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하나씩 뒤져보면 다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개인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준 거. 자, 내가 돈을 넣었는데 돈을 넣고 나중에 그 돈이 그대로 남는데 그게 또 소득공제 혜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추천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70%, 30% 해서 나중에 세금 공제 받는 것도 좋지만 뭐냐면 연금계좌라는 것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앞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연금저축을 400만 원까지 해주고 우리가 개인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면 300만 원까지 해줘서 이게 이제 앞에 400만 원, 300만 원까지 해서 이걸 세금에서 공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22년까지는 일반 연금 저축을 넣은 건 600만 원까지 확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IRP
개인 퇴직연금 넣은 300만 원까지 그럼 총 900만 원을 지금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최소 이제 600,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통장에 900만 원의 돈을 만들어 놨을 경우 돈도 있고 세제공제 혜택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안 해놓은 사람은 꼭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입니다. 돈이 모여 있으면서 공제도 받는 게 이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해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벤처기업에 이제 뭐 속해 있는 임직원들한테 스톡옵션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수 인재들한테 혜택 주는 것들이 있는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30대 계신 분들 사실은 육아와 양육에 지쳐가지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또 인적공제에서 이렇게 이제 공제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른들 60세 이상의 어른들을 또 모시고 있을 때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육아하시는 출산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공제해주는 혜택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제 거를 한번 전부 다 체크를 해서 해보니까 뭐 의료비를 많이 썼다 어쩔 수 없는 의료비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의료비를 많이 쓰면 얼만큼 자기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이 사용이 됐을 땐 거기서 이제 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율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을 하고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신용카드를 더 쓰거나 이거는 그래서 저축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확보를 꼭 해두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